안녕하세요. 70년 경술년생 개띠 보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올해 양력 1월 20일 대한 이날이 보살님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몇 년간 보살님께서 겪으신 그 힘든 시간들 제가 다 압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아침에 눈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발은 차가운데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드디어 그 고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대안을 기점으로 보살님에게 막혔던 재물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보살님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큰 기운이 모입니다. 보살님, 1970년 경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에 아주 특별한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경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쇠와 칼의 기운을 품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참 여리고 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남들은 편하게 갈 길도 보살님들은 굳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개띠 특유의 충성심과 책임감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 올해는 병모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이 뜨거운 화의 기운이 보살님의 차가운 금기운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쇠를 녹여서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데요. 지금까지 보살님이 겪으신 모든 고생과 시련이 황금으로 변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경금일간이신 보살님들은 토생금, 즉 흙의 기운을 받아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절기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겁니다. 24절기의 마지막인 대한은 묵은 기운을 완전히 밀쳐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우주적 재설정의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살님께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행으로 보면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이는 형상이라 잘못하면 기운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날 무엇을 먹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정말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보살님에게 딱 맞는 음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보살님의 사주에 재물 기운을 불어넣는 영약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들깨 시래기국입니다. 시래기가 뭡니까? 가을에 물을 수확하고 남은 겉잎이죠. 버려질 뻔한 존재가 겨울바람을 맞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약이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인생이 딱 이 시래기 같아요. 남 좋은 일 시키느라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많으셨지만 그 고생의 세월이 이제 황금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시래기의 토기운과 들깨의 금기운이 만나면 경금일간이신 보살님의 재물창고가 꽉 채워집니다. 대한날 아침 시래기국 한 그릇 드시면서
내 고생은 이제 황금이 된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국물 한 숟가락이 보살님의 통장에 쌓이는 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늙은 호박전입니다. 호박의 노란 빛깔 아시죠? 저 황금빛이 바로 재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경술령생 보살님들은 차가운 금기운이 강해서 따뜻한 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호박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대한날 호박전을 동그랗게 붙여보세요. 둥근 모양은 돈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막힘없이 흐르는 물처럼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뜻이죠. 지글지글 정구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 소리가 집안 가득 퍼질 때 재물의 신이 보살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붙이면서 우리 집 곳간이 황금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경술년생 보살님들은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많아서 기혈이 잘 막히는 편이세요. 속으로 삭히는 성격 때문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면 운도 막히고 운이 막히면 들어올 돈도 입구에서 돌아갑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꽉 막힌 기운을 뚫어줍니다. 대한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보세요. 그게 바로 내 사주에 돈기를 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는 조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몸속 구석구석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날만큼은 절대 차가운 음식은 날 것 음식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이나 찬물 이런 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안 그래도 차가운 금기운이 더 얼어붙으면 재물운이 들어올 때 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본인 몸을 귀하게 대접해주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의 복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겨 찾아오는 법입니다. 음식으로 속을 채우셨다면 이제 보살님이 머무르는 공간의 기운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70년생 경술령 보살님들께 올해는 가장 중요한 방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북쪽입니다. 서북쪽은 건방, 즉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통로이자 경술년의 재물창고예요. 이번 대한날 오후의 서북쪽 방향을 꼭 정리해보세요. 큰 청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북쪽 구석에 쌓인 먼지를 쓱쓱 닦아내고 환기를 10분 정도만 해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묵은 기운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낡아서 쓰지 않는 물건들 있으시죠? 특히 오래된 지갑이나 다 해진 신발 같은 거 이런 날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물건이 현관 입구를 막고 있으면 새해 황금 같은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 담을 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에요. 지갑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쓴 거면 이번에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지갑을 장만하실 때는 갈색이나 황금색 계열로 선택하시면 좋아요. 토와 금의 기운이 보살님의 재물운을 크게 높여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실이 서북쪽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이번 대한 전날 밤에 침대 시트나 이불 커버를 깨끗한 물로 갈아보세요. 가능하면 베이지 톤이 좋습니다. 잠자리가 깨끗하고 편안해야
잠자는 동안에도 재물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베개 밑에 깨끗한 새 지폐 한 장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돈을 부른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나 의자도 서북쪽 방향을 향하게 배치해 보세요. 보살님이 주로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재물 방향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재물 기운을 받게 됩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 서북쪽을 바라보고 앉으시면 식사 자체가 재물을 받아들이는 의식이 됩니다. 현관도 잊지 마세요. 대한날에는 현관을 깨끗하게 닦고 문 앞에 소금을 조금 뿌렸다가 쓸어내세요.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현관 매트도 대한때 새 것으로 바꾸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보살님의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양력 1월부터 3월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이 지나고 입춘이 오면 본격적으로 새해 기운이 시작됩니다. 1월 대한 이후부터 2월 초까지 움츠렸던 재물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2월 중순부터 3월까지가 첫 번째 재물 대박의 시기입니다. 특히 2월 20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뜻밖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권을 평소에 안 하시던 분도 이 기간만큼은 한두 장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당첨 확률이 다른 때보다 확실히 높은 시기거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식들한테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주시지는 마시고 적당히 선을 그으세요. 보살님도 이제 본인을 위해 돈을 쓸 때가 됐습니다. 7월과 8월은 약간 주춤하는 시기입니다. 여름 더위처럼 기운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이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새로운 투자나 큰 지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가 두 번째 대박 시기인데요. 특히 10월 중순이 정점입니다. 이때는 준비한 일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들어온 재물을 잘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보살님에게 참 좋은 해입니다. 특히 상반기와 가을에 재물운이 크게 열리니까 그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받쳐줘야 복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 70년생 보살님들은 올해 특히 소화기랑 호흡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경금 일간 사주를 가지신 분은 폐와 대장이 약한 편인데 병원연의 붉은 화기운이 금을 극하면서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평소에 물을 자주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특히 튀긴 음식이나 매운 음식 같은 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흰색 음식들, 무, 배, 도라지 이런 거 자주 챙겨 드세요.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거든요. 대인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개띠보살님들은 원래 의리가 있고 정이 많아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가끔 너무 퍼주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는 성급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으시면 웬만하면 거절하세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진짜 어려운 사람은 웬만하면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복을 쌓는 일이니까요.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거 할 기회 있으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보살님의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올해는 자식들이 보살님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도와줄 건 도와주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가끔은 냉정하게 말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는 대체로 안정적이세요. 큰 다툼 없으실 거예요. 다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대화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마음의 정도 멀어집니다. 하루에 의식적으로도 30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 관계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오래된 친구들과 관계를 동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창회라든지 옛날 친구 모임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 속에서 뜻밖의 좋은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복이 도망갑니다. 올해 보살님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은 감사와 내려놓음입니다. 먼저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눈 떠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자식 걱정, 재산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시죠?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지만 근데 걱정을 하시게 되면 이 복이 다 무용지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걱정이 기운을 막아서 좋은 일이 들어올 틈을 없애버려요. 모든 걸 하늘에 맡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기세요. 오늘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대합날 들깨 시래기국과 늙은 호박전 드시고 생강차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서북쪽 방향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낡은 물건들 과감히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말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세요. 70년 경술련 개띠보살님들 정말 먼 길 돌아오셨습니다. 57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는 할지 모르지만 사주 명리로 보면 이제야 보살님의 진짜 계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땅을 일구셨다면 이제 그 수확물을 보살님의 품 안에 넣으세요. 올해는 보살님께 황금 같은 기회의 해입니다. 특히 대안을 기점으로 재물운이 크게 열리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글과 소원 한 줄 꼭 적어주세요. 제가 축원기도 올려드릴게요. 말에는 힘이 있고 적는 순간 기운이 움직입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큰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